더블린 사람들 제임스 조이스. 20세기 현대 문학의 대명사가 된 선구적 작가 제임스 조이스. 타락하고 마비된 더블린 사회의 모습과 인간들의 엇나간 욕망을 예리하게 포착한 조이스 문학의 출발점이자 정수입니다. 15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더블린 사람들은 더블린에서 살아가는 온갖 인물들이 욕망과 위선 그리고 환멸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려냅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영국 식민 통치, 부패한 정치, 가난, 폐쇄적인 민족주의, 타락한 보수 가톨릭교회 등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어두운 사회상이 세밀한 관찰과 묘사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입니다. 작품 더블린 사람들은 191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어쩌면 더블린 사람들에 실린 모든 단편들이 저자가 더블린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화나 주변 이야기를 소설로 옮긴 것은 아닐까라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15편의 단편 중 하나 하숙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요약 중 중략된 부분이 있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하숙집. 문희 부인은 푸죽간 주인의 딸이었다. 매사 알아서 척척 해내는 말하자면 다부진 여자였다. 아버지 밑에 있던 식장과 결혼하여 스프링 가든스 근처에 푸죽간을 차렸다. 그러나 문희 씨는 장인이 죽자마자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 술독에 빠지고 금고에 손을 대더니 삽시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금주 맹세를 시켜보았지만 그도 허실 며칠을 못 가 다시 버릇이 터져나왔다.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싸움질을 하지 않나, 상한 고기를 사지 않나, 장사 망치는 일만 골라서 했다. 어느 밤에는 큰 식칼을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문희 부인은 이웃집에서 자야 했다. 그 후로 부부는 따로 살았다. 문희 부인은 신부를 찾아가 아이들 양육권과 함께 별거 허락을 얻어냈다. 문희 부인이 돈이고 음식이고 잘방이고 일체 끊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남편은 군청의 사환 자리로 들어갔다. 남편은 얼굴도 하얗고 구레나룻도 하얗고 눈썹도 하얀, 초췌하며 등이 굽고 몸집이 작은 술주정뱅이였는데 그린 눈썹 밑으로 작은 눈에 연분홍색 혈관이 드러난 꼴이 보기 흉했다. 남편은 종일토록 관청 사무실에 앉아 일거리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푸죽간 장사에서 그나마 남긴 돈으로 하뒷거리에 하숙집을 차린 문희 부인은 몸집이 위압적으로 큰 여자였다. 부인의 집에 묵는 뜨내기 손님들은 리버풀이나 만섬에서 온 관광객들이었고 개중에는 음악당에서 온 연예인들도 덜어 있었다. 붙박이 하숙이는 시의 관리들이었다. 부인은 하숙집을 영악하고도 야무지게 관리했고 외상을 줄 때가 언제인지, 엄하게 할 때가 언제이고 대충 눈 감아줄 때가 언제인지를 알았다. 붙박이 하숙 총각들은 모두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일컬었다. 폴리는 날씬한 19살 처녀로 밝고 부드러운 머리칼과 작고 도톰한 입을 가지고 있었다. 폴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회색 바탕에 푸른빛이 감도는 눈을 위로 치뜨는 버릇이 있어서 마치 심술궂은 어린 숙녀처럼 보였다. 문희 부인은 처음에 딸을 곡물 도매상 사무실로 보내 타자 치는 일을 시켰으나 행동이 개차반인 군청 사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말 좀 붙이겠다고 떼를 쓰는 통에 딸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 집안일을 시켰다. 마침 폴리가 매우 발랄하니 총각들과 어울렸지만 눈치 빠른 문희 부인은 총각들이 그저 심심풀이 삼아 그럴 뿐 아무도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정이 이 모양인지라 폴리에게 다시 타자 일이나 시켜볼까 하던 참에 문희 부인은 문득 폴리와 한 총각 사이의 감도는 수상한 기미를 눈치챘다. 부인은 두 사람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문희 부인은 생각에 잠긴 가운데서도 조지 교회의 종소리가 멎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본능적으로 벽난로 위에 조그만 도금 시계에 힐끗 눈길을 던졌다. 11시 17분이니 도런 씨와 사태를 결판짓고 나서도 말벌어 거리에 있는 성당의 짧은 정오 미사에 될 시간은 넉넉할 터였다. 이길 자신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론이라는 그 모든 영향력이 화를 당한 어머니 처지인 자신의 편인 것이다. 점잖은 사람이라 믿고 기껏 한 집에 거두어 주었더니 도런은 그 후대를 악용하기만 한 것이다. 노총각은 34대시나 되는 나이에 아직 절단은 구실을 댈 수도 없을 것이고 세상 경험 웬만큼 한 사람으로서 물정 모른다는 핑계를 내세울 수도 없을 터였다.
폴리의 젊음과 미숙함을 악용하기만 했다는 것, 그건 뻔한 일이었다. 문제는 오직 하나,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합당한 수습책이 있는 법이다. 남자야 아무래도 좋다. 실컷 재미를 보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갈 길을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처녀는 그 뒷감당을 해야 한다. 개 중에는 돈 몇 푼 받고 이런 일을 서둘러 수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을 부인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마음은 없었다. 부인 입장에서 딸년에 실추된 명예를 보상해줄 방책이란 오직 한 가지, 다름 아닌 결혼뿐이었다. 도런 씨는 주일인 이날 아침 정말이지 매우 초라했다. 엎질러진 물이었다. 폴리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달아나는 것뿐. 이제 와서 달리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잡아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보나 마나 이 연애 사건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것이고, 사장 귀에도 들어갈 게 뻔했다. 더블린은 워낙 작은 도시여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 일을 속속 깨고 있었다. 살림 차릴 돈이야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집안에서 폴리를 업신여길 터였다. 무엇보다도 폴리에게는 평판 나쁜 아버지가 있었고, 거기에다 폴리 어머니의 하숙집에 대해 모종의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도런은 자기가 걸려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친구들이 이 일을 안주 삼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폴리가 좀 천박하기는 천박했다. 난 봤어. 라든지 내가 알았담은 같은 말을 곧잘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애를 정말 사랑한다면 문법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도런은 폴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그 애를 좋아할 것인지 경멸할 것인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몽땅 도런의 탓만은 아니었다. 도런은 맨 처음 어쩌다 폴리의 옷과 숨결과 손가락이 스쳐 닿을 때 받은 애무의 느낌을 독신자 특유의 희아리만큼 끈질긴 기억력으로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늦은 밤 잠자리에 들려고 막 옷을 벗으려는데 폴리가 방문을 겁먹은 듯 두드렸다. 휙 불러온 바람에 초가 꺼져서 불 붙일 초를 빌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폴리가 목욕한 밤이었다. 걸치고 있는 나렴한 무명 잠옷이 헐렁하게 벌어져 있었다. 모피 실내와의 트인 곳으로는 하얀 발등이 빛났고, 향수 뿌린 피부에는 따스한 혈색이 감돌았다. 폴리가 초에 불을 붙이고 바로 세우려 할 때 손과 손목에서도 아련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러나 황홀감이란 지나가는 법. 도런은 폴리의 어부를 빌려와 어쩌면 좋지? 하고 되뇌었다. 독신자의 본능은 발을 빼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죄가 있지 않은가. 심지어 명예심조차 이런 죄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도런이 폴리와 침대가에 앉아있는데 메리가 문으로 와서 사모님이 응접실에서 좀 보잔다는 말을 전했다. 도런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안경에 하도 뿌옇게 김이 서려서 안경을 벗어 닦아야 했다. 지붕을 뚫고 올라가 이 골치 아픈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될 어딘가 다른 나라로 훌쩍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정체 모를 힘에 밀려서 한 발짝 한 발짝 층계를 내려갔다. 잔뜩 벼르고 있을 사장과 주인 아줌마의 얼굴이 곤혹스러워하는 자신을 째려보았다. 폴리는 잠시 침대가에 앉아 울었다. 그러더니 눈물을 훔치고 거울 있는 데로 갔다. 물 단지에 수건 끝을 담가 찬물로 눈가를 훔쳤다. 자신의 옆모습을 바라보고는 귀 위로 꽂힌 머리핀을 바로잡았다. 그런 다음 침대로 돌아가 발치에 앉았다. 오래도록 베개를 쳐다보고 있자니 그 모습에 은밀하고 달콤한 기억이 떠올랐다. 목덜미를 차가운 철제 침대 난간에 기댄 채 공상에 빠져들었다.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라곤 이미 찾아볼 수 없었다. 끈기 있게 거의 명랑한 기분이 되어 차분한 태도로 기다리던 폴리의 기억은 점차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으로 바뀌어갔다. 희망과 전망이 어찌나 복잡다단하던지 눈길을 두고 있던 흰 베개가 이제는 보이지도 않게 되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마침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폴리는 벌떡 일어나 계단 난간으로 내달렸다. 폴리, 폴리. 네, 엄마? 예, 좀 내려오렴. 도런 씨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구나. 그제야 비로소 폴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생각이 났다. 지금까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